다음은 송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최용부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선거구 출신 송광영 의원입니다. 경북의 중심 도시가 된 새로운 안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라는 산적한 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작은 것에 큰 뜻을 이루는 안동시가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최용부 시장, 우병식 도시건설국장님 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부 시장님. 예, 최용부입니다. 안 그래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놓고 난 이후에 뒤에 홍문호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을 이래 갔다 오시고 보다 더 답변에 충실한 그런 면면들을 이렇게 실전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안동 시민의 주권이자 지리적 수리권의 상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정부 소관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맞게 안동시가 직접 나서서 심각한 안동댐 환경 오염 실태를 챙겨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요 골자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인정하고 환경단체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질, 저질, 토양, 물고기 사체, 동물 사체, 농작물 분석 등 안동댐 전체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국내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문제 제기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자체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요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접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그 환경부나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곳이고 광역 단체 이런 데고 시는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가 이제 여기 안동댐을 이제 같이 이제 영역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조화해서 그 시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따가 마무리해서 또 제가 또 제안을 드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이 문제를 보여주지만 또한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미 미래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동경 농공대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가 안동댐을 직접 방문해 악취와 죽음의 현장을 누비며 채취해간 데이터에는 매우 심각한 중금속 오염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 받아보셨죠? 네, 받아본 바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받아보셨죠? 예. 이 내용에 보면은 카드뮴은 아연 재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출되는 물질입니다. 내용 알죠? 네,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양원에서 죽은 물고기 사체와 도산 서원 주변 저질에서 카드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안동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될 병입니다. 일본에서 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레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레늄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세레늄과 수는 항상 함께 이렇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세레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곧 수은이 검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오면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탁상 행정과 또 관치 경제가 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안동댐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찰해서 안동댐 환경 모니터링 일지를 쓰는 것이 안동댐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부시장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지적 뭐 많은 부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동댐의 이제 수질 내지는 이제 토양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올 연말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하류 지역까지 같이 현재 이제 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덕에 환경부 장관이 또 금년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석포 재련소 주변 지역 토양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그 관할 구역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나 이제 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저도 이제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과를 일단 면밀하게 분석을 한 뒤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시가 조사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안동댐은 중금속의 침전 저루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수나 환경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안동대학교에서도 밝히지 못한 것을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안동댐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영풍 석포 재련소를 본의원은 환경단체나 적극적으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죠. 또는 이 부분들을 이전을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 1조 8천억 공예기업이 영풍기업입니다. 그래서 안동댐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원산 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매년 65만 톤의 황산이 필요한 석포재련소죠. 폐쇄를 한다 손치더라도 5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의 침전 저루조인 안동댐을 그대로 두고 우리 안동은 참 암울할 따름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인인 안동 시민이 안동댐, 인마댐, 기란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만 마는 그림인지 또 그거로 통해서 우리인데 피해 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행정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때까지 이래 보면은 수자원의 농간과 환경부의 말장난에 휘두른 우리 안동 시민들은 피해만 보고 살아온 지 거의 한 40년 가깝죠. 이와 관련해서 안동시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로드맵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 말씀해 주시죠. 예, 대단히 이제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관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이제 그냥 이제 반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아까 이제 답변 드린 대로 그 한국광해공단과 환경부의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제 우리 관계자들을 참여하여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본다든가 어떤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언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환경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이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죠. 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요 관할이 이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입장이 사실은 이제 뭐 하기가 이제 사실은 요 스탠스가 좀 이제 막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관심이야 초미의 관심이 있지만은 지켜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시급한지 판단력마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의 생명수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설이 어떻든 물 자체, 환경 자체가 망가지면은 기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을 깊고 현실적으로 짚었더구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상돈 의원이 없었다면 안동댐과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안동댐 상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환경부 소관이다, 광해공단 소관이다. 또 막바로 있는 수공에서는 서로 미루는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벌써 물자원이 망가지고 환경오염이 더 악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물고기 사체에서 어느 만큼 비소나 카도뮴이 농도가 나왔을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석포재련소 아래에서부터 안동댐까지 물고기를 잡지도 먹지도 말라는 강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비소나 카드뮴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이 들었다라는 것은 시민들은 모르고 먹기 때문이죠. 또 모르고 또 물고기 식당에서는 요리를 해주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고기 식당의 피해 대책과 또 낚시 금지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본인이 생각드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이제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요 몇 가지 이제 발표된 데이터를 봤는데 일부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수치가 이제 높게 좀 나오는 게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와다나베 교수 뭐 그런 수치라든가 하나 또 이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이제 또 그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또 이제 허용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뭐 이런 그 보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어떤 막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 이제 어떤 기준이 나와야 저희들이 또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나 이런 거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 이제 우리가 그 뭐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시나 또 시 혼자서 안 되면 의회까지도 같이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연구 많이 하셨네요. 자, 본 의원은
이 모든 부분을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 뒤에 우리 그 낙동강 사랑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가슴앓이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부시장께서 어저께 낙동강 상류도 다녀오시고 또 주진교 쪽 부분도 다녀오셨잖아요. 보시면 놀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앉아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답습을 해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은 호소 퇴적물의 비소 기준치가 4등급에서 몇 ppm인지 부시장 아시죠? 그 숫자는 기준치가 제가 수치는 제가 뭐 제가 92.1 ppm입니다. 예. 일본 환경 전문가가 최차에 분석한 퇴적물 시료 중 일부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150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검증을 한다 이래 치더라도 자기의 명분과 소신을 갖고 발표하는 것이죠. 또 카드뇽 기준치가 4등급이 몇 ppm인지 아십니까? 자, 네, 됐어요. 말씀하셔도 6.09 ppm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채취한 퇴적물 사료의 기준치 10배인 60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아래 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이 자료를 이렇게 드렸죠. 자료를 주면서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낙동강 안동댐 물에 대한 조사를 현장의 포인트까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소 자체가 완전 이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높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요. 저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국립물환경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면서 뭐 기준치 모든 농도가 기준치 이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질 모니터링 자료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기록할 거예요. 발표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도 그래 믿었습니다. 사실은 별일 없기를 믿었죠. 그렇지만은 일본 전문가가 우리가 못 믿어서 우리 낙동강 사랑보존회에서 요구도 하고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채취하여 분석한 자료에는 비소 농도가 약 17 ppm으로 먹는 물 수준 기준치 10 ppm을 1.7배를 초과하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이는 안동호의 특정 지역에서는 퇴적물에 포함된 비소가 용출되어 안동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동호와 관련된 퇴적물 수질, 수태계, 수생태 등에 대해서 환경부, 광해공단, 수자원공단 등에서 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수질이 이 정도다. 비소가 어느 정도다. 카드뇽이 어떻다. 국민들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고 각 기관에서 기준치 이하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서류적인 대안이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의원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은 이제 안동 시민이 원하는 안동호 퇴적물의 오염 상태와 퇴적물에 의한 수질 오염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기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안동댐과 임마댐은 양쪽을 놓으면은 자체 수질은 안동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좋은 물을 상부에 있는 봉화, 석포, 재련소로 의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경상북도나 정부를 믿고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가 참아왔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안동시가, 우리가 주인인 안동시민이 나가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동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 및 오염 분포도 작성을 위한 국비, 도비를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광해공단에서 용역을 준다. 환경부에서 한다. 그거는 각 기관에 필요한 수치만큼을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구해서 우리 안동시 자체적으로 가업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업 수행 후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물이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는 반드시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자, 지금부터 부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안동에서 방금 전 김은환 의원이 말씀하셨던 청소행정, 이 환경, 이 부분의 하나의 주제의 과제를 가지고 저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면서 해결 방안을 갖춰보도록 바랍니다. 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또 우리 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임마댐으로 인한 수몰지에 의한 기회비용 상실액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예, 요 나온 거 객관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어디서 조사한 건지는 모르지만 요 숫자로. 자, 부시장님 어디서 조사한 건 모른단 말은 답변을 하는 부시장님으로서 타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2014년도에 전국 시장 군수, 댐 주변 지역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우리 안동시가 주축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용계기에 배우고 그 내용도 알아봐요. 그래서 안개 및 교통, 주민 건강 피해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금액을 알면 놀랍니다. 2,946억 5,700만 원입니다. 용역에 3천억 원입니다. 1년에 우리가 안동댐, 임마댐으로 인한 우리 안동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동댐, 안동댐, 임마댐 물은 쉽게 말하면 낙동강 하류 다른 지역에 나름 물의 물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상당히 우리가 저조합니다. 답변서 자료는 170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나 내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수공해서 하는 것은 54억 원 정도. 그 54억 원 정도가 반으로 쪼개면 한 30억 정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관한 수계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쓰죠. 이 부분의 금액이 나는 적다라는 것이죠. 본의원은. 이 부분 금액을 수공이나 우리 환경부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대 요구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된 제가 한 4, 5일 정도 안동댐 상류 골골 한 2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20군데는 거진 다 훑었으면 한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걸렸는데 특히 주진교 쪽에 도산면 중류죠. 안동댐 중류 도산면 서부리 선착장 일대 사이를 갔을 때 녹조 현상이 엄청나더라 이 말씀이죠. 부시장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에 석회석 문제로 인해서
때가 갔다 나오면 뿌옇게 나오더라. 이 부분에도 다시 아래는 현장 갔다가 그냥 오셨지만은 이제는 현장 다녀오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와 관련되어서 공도교 어딘 줄 알죠? 부시장님? 예, 예, 그 다음에 안동보 어딘 줄 알죠? 예, 수화보도 어딘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적된 슬러치 부분도 정확하게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장기적으로는 요 부산 국토관리청 부산청과 협의해서 요 개방 가능한 시설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동보와 수화보 퇴적물은 아마 요 이제 보를 좀 개방해서 물 흘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나 공도교는 아주 악취가 만발한 데 생산되는 식물이 살고 있어요. 주변까지 악취를 풍겨요. 이번 계기에 전면적으로 보를 가두면 밑에서 한 번쯤은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가다 놓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 악취가 나죠. 위에 물만 맑은 물만 내보내겠네. 밑에 물은 그대로 침전되잖아요. 이런 본의원이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 더 썩기 전에 정리하자는 취지니까 부시장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또 마지막 내가 막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마지막은 부시장님 공부 좀 더 해서 다음에 저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